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참 별의별 손님 많이 마주치실 거예요. 그런데 한 알바생이요.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 제목은 반말하는 손님들의 복수하는 작고 사소한 나의 방법입니다. 아하. 네, 이 글을 올린 글쓴이는요. 자신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오랜 기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반말을 듣다 보면은 환멸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돌아가면서 쓰는데 이걸 모두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이 높아서 공유해볼까 한다면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일단 이 표현이 복수라는 표현이 썩 맞득치는 않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화가 치밀면 복수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복수 방법이요. 허준 변호사님. 이 두 가지 들으면 정말 민망해서 반말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어허. 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계속 같이 반말로 응대를 하는 어머.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얼마야? 자, 계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바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만 원 일시불로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머.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3개월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3개월 사인해. 이렇게 응대를 한다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 이 손님이 나갈 때는요. 인사도 하지 않고 만약에 옆에 다른 손님이 있다면 그 손님한테는 오히려 더 정중하고 깍듯하게 존댓말로 응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먼저 말을 놨기 때문에 기분은 나빠도 민망해서 이걸 항의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나갈 때 오히려 먼저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네. 눈치 주기인데요. 어머. 손님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반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손님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아무 특정 지역이나 되면서 혹시 어느 지역의 김땡땡 씨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그럼 손님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신데 저한테 반말을 하시길래 혹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을 제가 실수로 못 알아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 친구처럼 아는 사람만 반말할 수 있는데 왜 반말하냐라는 식으로 돌려서 눈치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으로 나는 첫 번째 방법, 나는 두 번째 방법, 이제 막 마음의 투표를 문자 투표를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뉴스파이터는 문자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복수 방법 상황은요, 최명기 원장님,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반말을 하시는 거는 상대방을 일부러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허.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이제 버릇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말을 갖다 했고 상대방이 반말을 갖다 했을 때 자기도 계속 반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분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버릇으로 했었던 분들은 저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아마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 반말을 하면 10명 중에 10명한테 다 저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실 거예요. 네, 험상궂게 생긴 분한테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복수 방법이 소개가 됐는데 근데 의외로요. 이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후에 예기치 않은 갑론을박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최재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반발하니까 반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그건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갑론을박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글 쓴 분을 옹호하는 이런 글, 속이 뻥 뚫린다 이런 글도 올리셨고 손님은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된다. 처음 만나면 존댓말이 기본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부적절하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에 대해서 애인은 아닌 것 같다. 손님 발길이 끊길 것 같다. 의도는 알겠지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나름 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제 물론 얼굴은 최강 동안이십니다만 제일 연장자이신 이수정 교수님 이런 상황 어떻게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혹시 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리고 최강 동안 이것만 들리는 건 왜일까요? 네, 뭐 그 존댓말 하셔야죠. 이렇게 반말 나열이다고 반말하고 뭐 좀 이렇게 지위가 낮다고 반말하고 이런 결국은 본인의 인격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존댓말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복수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 그냥
막대 먹게 그냥 살아라 이러고서는 그냥 저주하고 예, 그냥 존댓말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최근에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정신 노동자, 감정 노동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알바생분들도 육체적으로 일하시지만 일종의 감정 노동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은 혹시 법적인 보호 테두리 뭐 그런 건 없어요? 반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 법적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와 상관없이 존댓말 쓴다는 건 사실 유치원 때 받는 기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어린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손자 손녀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듣는 사람 마음을 생각하면은 네. 존댓말로 존중을 해주면 서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셔서 네. 서로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갑자기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때 그분들이 볼 때 이른바 시차말로 진상 손님들 막 뭐 베스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베스트 유형의 반말 손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이 MZ세대 알바생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정말 제일 상처받는 갑질 진상 손님 유형 1위가 바로 반말 손님으로 세상에. 꼽혔습니다. 반말 예시로는 야 알바 이거 줘. 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정말 상처받는다고 하고요. 그 이어서 왜 여기만 안 되냐 이렇게 매뉴얼 무시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막무가내형이 2위였다고 하고요. 뭐 그러니까 알바나 하지 이런 인격 무시형도 있었다고 하고 또 분노 조절 못하는 화풀이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상처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일 감동받은 손님의 태도는 건넨 인사를 상냥하게 받아줄 때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고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장 싫어하는 알바생 호칭이 아줌마, 아가씨 뭐 이런 총각 이런 것들이 이제 2, 3위로 꼽혔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게 야, 어이, 이게 1위를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어떻게 불러야 되냐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알바님 이렇게 아닌 거예요. 또 이건 아니잖아요. 알바님 이렇게 또 알려주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부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하여튼 저쪽 쳐다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네. 직원분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직원분, 왜냐하면 직원 선생님 이건 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 또 점원분 또는 여기요 또 저기요 그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